자, 안녕하세요. 그 1학년 학생들, 3반, 4반 학생들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온라인 수업하게 돼서 그렇네요. 선생님 지금 일요일 날 밤에 지금 급하게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패드가 있는데 두고 와가지고 갤럭시 탭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셈이 맡은 부분은 7장, 8장의 일 에너지 부분과 9장의 운동량 단원인데, 자, 오늘은 일의 정의,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정의, 욕심 많이 안 내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가 힘드네요. 뭐 알아서 물어보세요. 자, 먼저 샘 프린트는 4반 학생들한테는 준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 인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기하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3장 정도는 선생님이 그 PDF 파일로 같이 수업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 먼저 일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에서의 일은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힘의 거리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엄밀하게 벡터로 정의하면 W는 F 도트 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브릿지 때 김희석 쌤하고 이제 벡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요 스칼라 곱하고 크로스 곱하고 즉 내적과 외적은 물리적으로 상당하게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중에는 일은 FS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눌렀나 봐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벡터의 크로스 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틀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일을 정의를 할 때 힘 곱하기 거리 한다고 해서 X로 가지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을 이제 일단 정의를 하게 되면 힘하고 거리를 도트곱해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나올 일 에너지 정리에 가게 되면, 요게 일이 한 만큼 에너지가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에너지 변환 과정의 어떤 어, 에너지 변환 과정의 어떤 연결고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쉽게 정의를 한번 해보면,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물체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크로스곱의 정의에 의해서 이동거리 방향의 이 힘성분,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힘이 일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dx 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x0에서 x 지점까지 이 f가 한 일은 인티그랄 x0에서 f까지 F.dx, 그러니까 힘의 수평성분 곱하기 거리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먼저 거리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적분의 의미가 그래프 아래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해서 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힘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경우는 이제 용수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바로 F가 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힘이 만약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아래에 그래프 아래 면적 이거 자체가 마찬가지로 1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fx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1의 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 중에 1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정의가 쉽습니다. 정의가 f 도트 뭐 변이를 델타 x라고 할까요? 델타 x 이렇게 되니까 봅시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면 어차피 스칼라량이 되는 거니까 f 델타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f가 0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델타 x가 0인 것은 움직이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는 세타가 90도일 때고 이것은 바로 힘과 이동거리가 90도 각을 이루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나오죠. 돌팔매질 같은 경우에 가운데다가 사람 손을 잡고 돌을 이렇게 묶어서 빙글빙글 돌리면 등소권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은 구심 방향이고 그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되죠. 이런 경우에 일하지 않는 애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애로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 사람이 이렇게 서고 자 박스를 들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 박스를 받치는 힘은 자 일의 주체는 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스를 받치는 힘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면 사람은 물체를 받치기 때문에 물체에다가 위로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힘을 주고 받치면서 이 물체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역시 일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싹 지우고 재밌네요. 자, 오랜만에 만들어서 재밌네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강체의 경우 우리가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질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체의 경우 일의 양은 작용점의 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질량 중심의 변이가 아님에 주목하라. 이거 다음에 나중에 해전역학 할 때 배우겠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옛날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벽입니다. 이건 벽이고 이거는 바닥이고 여기다가 이런 짝대기가 이렇게 자 대충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짝대기가 이제 쓰러지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다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해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수직 항력, 그다음에 벽에서 이렇게 수직 항력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 수직 항력 두 개가 작용을 하는데 얘의 질량 중심은 여기쯤 있겠죠. 균일할 때. 그럼 얘는 쓰러질 때 보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기가 힘든데 이런 식이 이렇게 될 거니까 CM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직 항력 방향대로 변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참. 자, 봅시다. 얘가 힘을 주게 되면 이 방향에 센터 오브 매스의 변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힘을 이렇게 줄 때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 방향에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직 항력이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이 수직 항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센터 오브 매스의 변이가 아니라 힘이 작용하고 있는 작용점의 변이를 봐야 됩니다. 즉 아래쪽에서의 수직 항력은 얘가 이렇게 가는 편입니다. 90도죠. 일하지 않습니다. 그 얘가 작용점 여기죠. 얘가 이렇게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수직 항력은 이 강체에다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에도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질량 중심의 변이가 아님을 주목하고 누구의 변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작용점의 변이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서 일의 정의, 그 다음에 fx 그래프에서 일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다음에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 강체에 의해서 일을 정의할 때 작용점의 변이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작용점의 변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책에 따라서는 일 에너지 정리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워크 키네틱 에너지 디어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체에, 자, 쌤 표현한 게 이겁니다.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이 한 일은 물체의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떤 물체가 질량 m이고 요 상황에서 질량 m이고 오른쪽으로 v0의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F 합력이죠. 그죠? 어떤 합력이 모든 힘 또는 합력이 오른쪽으로 일을 해 주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력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힘의 한 일을 더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합력이 오른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델타 X만큼 오른쪽 갔을 때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 빨라지는 정도가 운동 에너지로 표현될 건데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요 힘이 한 일만큼 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FMA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줄로 끝납니다. 잘 봅시다. 자, F가 이상하네요. 자, F가 한 일은 W라 그러면 W는 X0 뭐 좌표를 찍으면 이게 되겠죠. X0에서 X입니다. X까지 시그마 F 도트 dx다. 자,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합력은 뭐가 쓸 수 있습니까? MA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dt분의 d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속도 A는 dt의 dv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을 V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dt dv를 체인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거 캔슬 되고 dt d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살펴보면 dt dv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색깔 바꿔볼까요? dt의 dv는 이게 속력 v가 되고 그 다음에 dx는 이렇게 없어지고 즉 이게 이제 그죠? dv에 대한 식이 되는 거니까 적분 상과 하는 x0일 때의 속도값 x일 때의 속도값 그러니까 v0에서
V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MV, DV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이거를 V에 대해 적분하게 되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조금 변형을 해서 각종 에너지 보존식을 쓰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잘 써가지고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은 힘의 거리 효과이고 그 일의 효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폼이 운동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로 2분의 mv 제곱항이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죠?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다가 일을 해주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풀 문제들 중에 하나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정리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옆에 있는 향수가 엎드려졌어요. 슬프네요. 자, 봅시다.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수평면 위에서 용수체를 향해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 물체는 마찰이 없는 면에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다가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 마찰이 없는 면에 있는 용수체에서 압축한다. 자, 마찰이 있는 면의 길이는 L이고 운동 마찰 계수는 μK로 일정하며 용수체 상수는 K다. 근데 운동 마찰력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배웠다 치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힘들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체 작용하는 힘, 모든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속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속도 V죠, 그죠? 속도 V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고 온도 마찰이 작용하니까 속력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이렇게 들어올 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용출이 막 빡세게 압축돼가지고 여기에 뭐 하게 되겠습니까? 정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최대로 압축된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 최대 압축된 요 길이, 요거를 미지수 A라고 합시다. 이걸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초에 마찰이 없는 면을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있죠. 그죠? 아래쪽 방향으로 뭐가 있습니까? 중력. 그 다음 위쪽 방향으로 수직 강력.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힘은 전 구간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별 관계가 없다. 이게 만약에 비스듬하거나 한다면 뭐 중력이 영향을 주겠지만 수평면에서 중력은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갔을 때 계속 이상한 게 터치돼가지고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마찰이 없는 면을 통과하면서 그 용수에 닿기 전에는 힘이 없지만 용수에 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 배웠겠죠. 탄성력 KX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죠, 이거. 압축된 길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V를 정의를 한 다음에 요까지 구하고 이렇게 푸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쌤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 전체 과정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 할 때까지 이 전 구간에 대해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즉 말로 한번 써보면 요 구간을 전체를 갈 때 일을 하는 힘은 이렇게 되겠죠. 모든 힘이니까 운동 마찰력이 하는 일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KX 탄성력이죠. 탄성력이 하는 일을 더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자, 쌤은 EK 뭐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많이 표현하는데 그냥 쌤은 라지 K를 운동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은, 그쵸? 기준자 표계는 물체가 움직이는 요 오른쪽 처음 방향이 기준자 표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뮤 K, 그다음 수직 항력 mg,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길이는 마찰이 있는 면의 길이 L 이렇게 되고, 탄성력이 하는 일은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그죠? 압축이 A만큼 될 거니까 탄성력 역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KX 적분을 통해서 해야 되죠. 변하는 힘이니까 KX DX는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 에너지 정지죠. 그래서 0 빼기 처음 단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풀어주면 A를 구하는 형태로 풀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써봅시다. 마이너스 뮤k mgl 더하기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ka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될 것이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mv의 제곱. 자, 마이너스 나와서 좀 불편한데 이게 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 보면 부호별로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A에 대해 정리를 하면 선생님이 아까 해보니까 루트의 K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2뮤k mg L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나중에 일 에너지 정리에 좀 변형을 써가지고 이게 나중에 위치 에너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일 에너지 정리의 다른 폼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일 에너지 정리를 써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 연습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문제 폼입니다. 이번 중간고사에도 일 에너지 정리를 다양한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뭐 얘들만 조금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우는 거 재밌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어려우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대학물리학 책을 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할 이야기는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를,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위치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냥 중학교에서 그냥 mgh 9.8 mh 뭐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생각만 했지 정확하게 위치 에너지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선생님이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영어로 potential 에너지라고, potential 이거는 이제 잠재적인 이런 뜻입니다. 잠재적인. 그러니까 현재로 어떤 뭐 에너지가 이렇게 팍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에 존재함으로 해서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인지 어렵죠? 뭐, 그렇죠?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 써놨네요. 이거 물체가 어떤 위치에서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에서 그 위치까지 가져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외력이 한 일의 양으로 정의한다. 쌤이 이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은 이 축전기 내부의 균이란 전기장 내에서의 일을 설명을 했고, 요 아래쪽에 나오는 이 전이의 식이 여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나중에 보면 되고, 오늘은 요 오른쪽은 보지 않고 왼쪽만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여러분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 한번 따져 봅시다. 기준점에서 그 위치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최소의 외력이 한 일의 양.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잘 아는 MGH의 위치 에너지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을 어디로 잡습니까? 바닥을 기준 위치로 하죠. 그죠? 그죠? 자, 이거를 기준을 임의대로 정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위치를 특정 위치로 정의해야 위치 에너지가 편한 형태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놔두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중력 단원에서 또 하게 될 것이고, 놔두고 일단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 위치 에너지는 뭐냐? 이 바닥에 있으면, 기준 위치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그 말이죠. 기준 위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에너지가 0인 지점의 위치를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높이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우리는 이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mgh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mgh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 위에서 정의를 한번 다시 봅시다. 기준점에서 그 위치까지 가져오는데 최소의 외력. 이 최소의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체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F의 외력이 요 중력하고 가져오기 위해서 최소의 외력은 뒤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을 때죠. 같을 때 최소한 움직일 수 있죠. 등속도로. 그죠? 그때 누가 한 일? 이 외력이 한 일. 외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바닥에 물체가 가만히 잘 있는데 사람이 이 물체를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리게 되면 이 물체는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그럼 얘를 사람이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아버리게 되면 중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mgh의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게 되면 얘는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그럼 바닥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닥에 가만히 있는, 잘 정지해 있는 이 녀석에게 외력이 최소한 움직여 가지고 이 물체에 올려놓는 것만큼의 일을 해줌으로써 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어떤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중력 같은 것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보존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기준점에서 그 위치까지 해준 일의 양, 그러니까 해준 것만큼 쌓이게 되고
그 쌓이던 에너지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력이 한 일의 양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기본 정의대로 위치 에너지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가 U의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 에너지가 U의 H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외력이 한 일과 같고, 요 외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기와 같고 방향이 중력과 반대인 이런 외력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일이니까 어떤 기준 위치에서 H 지점까지 F 외력이 한 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정의대로 보면 최소한의 힘이기 때문에 요것의 크기는 mg랑 같고 방향은 위쪽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F 외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윗방향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X의 방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방향도 윗방향이죠. 도트가 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F 도트 dx 하게 되면 양의 값으로 F의 크기는 mg랑 같으니까 mg 그대로 쓰고 둘의 이제 곱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양의 곱수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mg dx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mgx가 되고 mgh 기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적 부분 값을 풀어주게 되면 UH-U 기준은 MGH-MG 기준, 셈이 왜 계속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쓰냐면 기준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좌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위치 에너지를 어떤 거리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기준 좌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0을 만들어서 여기서 요 좌표계를 설정해 버리면 보정항이 필요 없이 H 지점의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mgh가 됨을 설명을 했고, 나중에 여러분들 중력 단원에 가게 되면 r 제곱분의 gmm 형태의 만류인력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정의를 하는 것도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일정한 중력 mg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됨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외력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력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봅시다. 아까 이를 정의한 대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력이 한 일과 같고, 우리는 외력이 한 일의 정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중력 가지고 쓰게 되면 외력 자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과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 외력은 마이너스 F의 중력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의 기준점에서 중력이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의 위치 에너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에 음을 붙여서 일의 양이 표현되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보존력에 대해서만 위치 에너지가 정의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포텐셜은 그냥 그 오른쪽에 전기 포텐셜하고 비교하려고 한 거고, 실제 이번 단원에서 필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위치 에너지의 정의, 그것을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력 위치 에너지 했으니까 탄성력 위치 에너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수평 용수철에 묶여있는 물체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자, 탄성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외력이 기준점에서 X 지점까지 옮기는데 한 일의 양과 같다. 자, 최초에 물체가 용수철의 자연 길이, 그러니까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X만큼의 위치까지 가져갔을 때 이 위치에서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위치에서 이 기준 위치에서 탄성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외력이 얘를 등속도로 이만큼 옮기는데 든 일의 양이 이 물체가 X 위치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대로 풀어주면 자, X-U 기준 외력이 한일과 같고 기준에서 X까지 F 외력 도트 dx다. 그럼 이때 외력은 자, 우리가 기준좌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플러스죠. 그래서 외력의 방향이 플러스죠. 그래서 그대로 kx 들어갑니다. 탄성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kx dx 이거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기준부터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기준좌표가 어디여야 되겠는가 생각하면 이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됩니다. 그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위에서 중력 같은 경우에 UH-U 기준은 MGH-MG에 뭐가 됩니까? 기준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 참 재밌는 게 0이고 X고 X1이고 X2라고 합시다.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은 그냥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이렇게 좌표를 잡아도 어차피 이게 일차함수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탄성력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x 이꼴 0이고 만약에 이걸 x2 지점이고 x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일차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좌표원점을 잡고 요 둘 사이의 간격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비교해도 되지만 탄성력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x의 제곱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좌표를 잡아가지고 여기가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보고 요 길이의 제곱으로 위치 에너지를 정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자연 길이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두 지점의 위치 에너지 차는 2분의 1 k 이걸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의 제곱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2분의 1 kx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1의 제곱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력은 1차함수이기 때문에 요를 좌표원점 잡고 요 길이만큼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탄성력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은 무조건 용수철의 자연 길이 부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찬가지로 자연 길이를 기준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됨을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탄성력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의 위치 에너지 빼기 기준점의 위치 에너지는 외력이 한 일과 같고 그 외력이 한 일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탄성력과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건 역시 이렇게 되고 따라서 탄성력이 하는 일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번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렇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꼴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의 꼴과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정의되는 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중력, mg의 일정한 크기의 중력. 자, 그럼 나중에 중력 단원의 r 만률력의 법칙에 의해서 r 제곱의 gmm 형태의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2분의 1 k 힘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x 쿨롱의 힘 나중에 배울 겁니다. r 제곱의 k kqq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한 일의 양으로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이 마이너스 델타의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경로와 무관하게 처음 위치와 끝 위치가 같으면 그 일의 양이 동일하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 보존력의 정의인데, 자, 바닥에서 요까지 높이를 물건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도 위치는 증가량은 mgh고, 여기서 요렇게 가서 여기 옮겨도 위치 에너지는 mgh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경로로 가느냐가 관계없이 그 포인트의 높이만 위치 에너지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닫힌 경로로 움직이면 그 일의 양력이다. 그쵸? 중력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의 양이 0이 되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힘들의 특징을 보면 중력, 그죠? 상수죠. mg의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함수다. r 제곱분의 gm의 후계 법칙 kx, r 제곱분의 kqq 거리의 함수다. 그 다음에 힘 벡터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즉 중력은 일정한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 스케일로 보면 중력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길이에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양전하가 있으면 전기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파산하는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정의됩니다. 힘 벡터가 회전하지 않는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이 세 개의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부르느냐? 보존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존력만이 위치 에너지가 정의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력, 만류인력, 탄성력, 전전기력 이외에는 위치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수학적으로 좀 정의가 좀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용어를 쓸 건데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서 봅시다. 자, 보존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경로가 여러 개가 있겠죠. 세 가지 경로를 봅시다. C1 경로, C2 경로, C3 경로가 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하나 그 일의 양이 같을 때, 이때 요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conservation force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에 무관하게 한 일의 양이 동일할 때, 즉 한 일의 양이 상태 함수가 되는 특별한 힘, 어떤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일이 같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의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이때 보존력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는 아까 여기 있죠. 탄성력도 있었고, 아까 앞에서 델타 U는 W의 중력이 있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정전기력도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에 음수를 붙인 것 같다. 자, 이거를 보존력이 한 일을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옮기고 정리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안에 요것을 이거 적분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FC는 거리의 함수의 미분으로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죠. 그죠? 처음 보죠. 그죠? 그냥 dx의 d 형태로 거리의 미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원적인 벡터 미분 연산자인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제용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1번 경로하고, 자, 이거죠. 지금 봅시다. 지금 쌤이 네, 갤럭시 탭에 저장 용량이 다 돼가지고 빨리 설명하고 이 부분 마치고 빨리 끝내야 돼서 마음이 급하네요. 자, 봅시다. 자, C1에서 F가 한 일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로에 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가 C1의 강도로 가는 거라. 그 다음에 그 일은 마이너스의 역과정의 한 일과 같기 때문에 보존력의 특징이 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같죠? 그 다음에 예, 이게 수학적으로 이 C1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랑 붙인 거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C1으로 가서 돌아온 거랑 똑같죠. 그래서 1의 양이 0입니다. 닫힌 경로에 의해서 어떤 경로에도 상관이 없이 뭐 그 경로를 갔다가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든지 상관없이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는 접근 과정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0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벡터에 이제 회전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 면에서 벡터가 회전하는 것을 회전 정리를 써주게 되면 요 수학적으로 요건 요거하고 똑같고 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흰 벡터가 돌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우니까 이거 몰라줬습니다. 몰라줬고 이 수식적인 거는 잘 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1학년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니까 그죠? 요거 먼저 기억합시다. 보존력의 특징. 이게 보존력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상수이거나 그리함 함수다. 그 다음에 벡터가 돌지 않는다.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 꺾이는 힘은 무조건 보존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방향이거나 뭐 이렇게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방향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의 정의,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2개, 그 다음에 보존력까지 설명을 했고 이 모자란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